토트넘은 고득점으로 뉴캐슬에게 패한 후 옵터스 스포츠 풋볼의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중앙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히찰리송이 그의 대체자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히찰리송은 부상으로 뉴캐슬과의 경기를 관람만 할 수 있었으며 손흥민의 위치에서 경기를 뛰었다면 그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과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가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국 현지 뉴스에 따르면 토트넘은 뉴캐슬의 홈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경기에서 형편없는 성적을 보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의 전술이 에디 하우 뉴캐슬 감독에 의해 완벽하게 파악되어 무너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주된 원인은 토트넘의 스타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이 경기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가장 나쁜 경기 중 하나로 그가 일찍 교체되면서 실점에 기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축구 전문가 오웬 하그리브스의 분석에 따르면 토트넘의 공격 전술은 손흥민을 중앙 공격수로 활용하여 수비를 깊게 끌어내려고 했지만 뉴캐슬은 이를 완벽하게 간파했고 손흥민이 볼을 중앙에서 만질 때마다 2에서 3명의 선수가 그를 포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메디슨과 손흥민 사이의 조화가 맞지 않았고 일부 영국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패스 미스가 토트넘의 실점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오웬 하그리브스의 견해는 달랐습니다. 그는 메디슨의 패스가 과도한 노력이었고 이후 상황은 메디슨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메디슨은 수비 압박이 적은 브랜넌 존슨에게 패스할 수 있었지만 대신 손흥민에게 패스를 시도했고 그는 경기 내내 방어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수비진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공을 받아 메디슨에게 다시 패스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메디슨은 그 패스를 받는 대신 슈팅을 결정했고 이로 인해 공은 손흥민과 충돌하여 결국 손흥민의 패스 미스로 기록되었습니다. 오웬 하그리브스의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은 수비 선수들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패스를 실행했지만 문제는 메디슨의 잘못된 결정에 있었습니다. 메디슨은 존슨에게 패스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대신 슈팅을 택했고 이는 팀의 공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만든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메디슨의 결정과 실수가 손흥민에게 불공정한 비판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과 축구 전문가들은 메디슨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손흥민이 중앙 공격수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거나 해리 케인이 떠난 후 발생한 공백을 손흥민이 채우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손흥민을 측면으로 돌리고 히찰리송을 중앙 공격수로 기용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국의 전직 국가대표 공격수 티에리 앙리는 히찰리송이 중앙 공격수로 뛸 때 토트넘의 진짜 힘이 발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티에리 앙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시즌 초부터 히찰리송은 공중볼 경합에서 우수함을 보여주었고 많은 골을 넣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토트넘은 히찰리송의 득점 능력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현재 중앙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지만 그가 2명의 수비수 사이에서 뛰도록 훈련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앙리는 이것이 토트넘의 강력한 공격 옵션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히찰리송이 중앙 공격수로 시작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앙리의 의견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지 못했는데 이는 현재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앙리의 논란이 많은 발언은 언론의 큰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이에 히찰리송의 인터뷰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자들은 앙리의 발언에 대한 히찰리송의 의견을 물었고 그가 손흥민을 대신해 중앙 공격수로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답변했습니다. 히찰리송은 잠시 생각한 후 자신은 항상 중앙 공격수 역할을 잘 수행할 자신이 있다고 자신했지만 손흥민이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그 위치에서 뛰었다면 정직하게 말해서 자신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히찰리송은 말을 이어가며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의 기대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공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선수들이 서로 조화롭게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그 선수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는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말은 손흥민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손흥민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양발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전술적 안목과 결정력이 뛰어나며 모든 면에서 두드러집니다. 히찰리송은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선수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어서 시즌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팀은 이번 시즌 멋진 순간도 많았지만 많은 도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상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내 곁에 와서 나를 위로해준 첫 번째 사람은 손흥민이었습니다. 히찰리송이 고백했습니다. 그는 항상 팀원들을 먼저 생각하고 팀을 위해 지치지 않고 헌신합니다. 히찰리송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모든 사람이 손흥민의 노력과 희생을 이해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축구는 팀 스포츠이며 선수들 간의 신뢰와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모두가 자신의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히찰리송의 인터뷰는 축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누구를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말은 분명 토트넘 내부의 불화와 갈등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이번 시즌 경기 분석에 따르면 많은 문제가 메디슨과 대한 쿨루셉스키의 개인적인 플레이 선호도 및 수비진의 과도한 공격 참여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베르너의 결정 부족도 많은 득점 기회를 날려버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팀에서 가장 많은 골과 도움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팀의 스타 플레이어로서 겪는 부당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활약에도 불구하고 과소평가받고 있다는 점이 분석 결과에서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흥민의 토트넘에서의 커리어는 막을 내리는 듯 보였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손흥민과 토트넘 간의 계약 연장 협상이 결렬되었으며 양측 간의 견해차를 좁힐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한편 손흥민의 대리인이 최근 맨체스터 시티 관계자와 접촉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의 이적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손흥민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펩 과르디올라 감독도 그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한다면 그것은 그의 커리어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많은 팬들이 손흥민이 토트넘을 상대로 경기를 펼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 출전할 경우 상대 팀의 골망을 크게 흔들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손흥민을 잘 알고 있는 메디슨과 같은 팀 동료들이 그의 활약을 부끄러워하게 될 장면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팀 내에서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며 손흥민을 괴롭혔으나 이는 그의 기량 때문이 아니라 팀 내 정치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